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에서 이길이 김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3월 학평 이번 순서는 문학입니다. 자, 문학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스탠스, 요걸 잘 유지했는지 정도 점검하는 수준이고요. 우리가 올해 만날 수능은 저는 요거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있다. 그 문제 어떤 질적인 측면이나 그 글의 어떤 밀도 이런 게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거 믿지 말고 이거 다 맞췄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물론 틀렸을 거고 근데 다 맞췄더라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 공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꾸 틀리는 문항들이 있을 거야. 아니면 내가 헷갈리는 문항이 있을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 결국은 내가 틀리는 것뿐만 아니라 헷갈리는 거. 지문 전체가 다 이해 안 돼도 한 문장 어려운 거. 보기 하나 어려운 거 이런 걸 다 잡아서 결국 내가 어려웠던 걸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는 거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쌤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설명 안 한 내용에서 틀리거나 어려운 게 있을 거야. 그런 부분은 지금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 형태 쌤이 말씀드린 어떤 원리 이거에 맞춰 읽지 않았을 때 파생되는 문제인데 그것만 해도 해결이 된다 이 뜻이거든. 그래서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무조건 가져와서 질문 많이 하시기 바래요. 자, 쪽수는 6쪽입니다. 6쪽이고요. 그 위에다 한번 써보도록 하자. 우리의 늘 철칙은 문학 읽는 순서야. 문학 읽는 순서. 이건 절대 어기지 말고 반드시 지켜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순서대로 읽으면서 좀 의식적으로 살려 읽으려고 노력해야 결국은 그런 거잖아. EBS가 연계된 지문도 있을 거지만 연계 안 된 지문들에 대한 해독 능력이 사실은 메인이야. 그 다음 두 번째, EBS가 올해 수능에 정을선전이 기출됐잖아. 근데 그거 EBS 연계됐거든. 근데 오답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결국 EBS를 볼 때도 어디서 나올지,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읽어야 될지 그런 평가원의 의도를 좀 생각하면서 문학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 사실 오늘 할 얘기, 이번 문학에 관련돼서 할 얘기에 전체는 얘다. 그럼 결론적으로 앞으로 학습할 때 지금 쌤이 요 써준 6월 모평 전까지 이 학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한다. 알겠죠? 그래서 써봅시다. 1번 뭐가 있다면 복이 있다면 무조건 복이 먼저 읽는다. 잊지 말자. 근데 보기 먼저 읽는데 보기를 읽을 때 그냥 함부로 읽는 거야. 뭐 투자야? 시간 투자해야 돼. 이거 잊지 말자. 시간 투자하면서 뭐를 읽어내려고 노력해야 된다? 핵심을 읽어내려고 노력해야 핵심이 하나짜리도 있을 것이고 2개 이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짜리는 하나만 잘 살려서 지문 가면 되는 것이고 2개부터는 좀 끊어주거나 대비 표시하면서 이 지문의 핵심이 2부분이겠구나. 혹은 딱 끊어주면서 3개의 항목이 출현하겠구나. 왜 이런 생각해야 돼? 결국 얘네들도 뭐의 왜곡에 주의해야 돼. 그렇지. 범주 왜곡에 주의해야 돼. 작년 수능은 핵심 하나짜리로만 구성이 돼 있어. 사실 어렵지 않았어. 근데 올해는 하나짜리만 나올 거야. 하나 하고 2개 혹은 뭐 3개 이런 식으로 나와 후자겠지. 그래서 이런 식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거 가지고 어디 가니? 지문 가야 될 거 아니니? 보기 힘을 좀 투자해. 잡아서 조금 매다 꽂듯이 지문으로 가야 돼. 근데 지문 갔을 때 첫 번째 뭘 먼저 봐야 돼? 제목 반드시 먼저 보는 거 절대 잊지 말자. 왜? 이 지문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목 부분이 나오면 속도 빨리 천천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제목을 봤어. 제목 보고 나면 쌤이 가장 중시 여기는 게 바로 여기지 않아? 바로 무슨 부? 초반부요. 그래, 초반부. 속도 줄이면서 읽어야 돼. 속도 절대 빨리 가면 안 돼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산문 생각하세요. 수필 포함. 산문은 끄는 거야. 누가? 평가원이. 그러면 초반부의 의도가 굉장히 뚜렷한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의식적으로 가야 이 부분이 해결돼야 현대소설이나 특히 고전소설에서 어려움을 크게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필에서요. 알았죠? 그래서 그런 생각 좀 했으면 좋겠고 네 번째 이제는 글을 읽을 때 약간은 한 줄씩 읽는다라는 기분. 얘들아 한 줄씩이라고 진짜 한 줄씩 읽으라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고전시가 너무 어렵다. 그럼 진짜 끊어서 가야 돼. 쌤도 실제로 이렇게 읽었었어. 실력이 많이 오를 때까지는. 근데 약간 한 줄씩 간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란 얘기야. 맞지? 그래서 약간 한 줄씩 간다라는 느낌에서 2가지를 지켜야 되지. 바로 뭐지? 내면이 뭐 된 부분? 표출된 부분. 내면이 표출된 부분은 어떤 거지? 기쁘다, 슬프다, 뭐 깨달았다,
있다, 뭐 할 것이다, 희망이 있다, 요런 내면에 관련된 단어가 대놓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야. 이 단어가 왜 우리가 살려 읽어야 되는 부분이지? 바로 이 글의 주제, 즉 독서로 치면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내면에 표출된 부분을 잡아서 속도를 줄이면서 가야 글 전체가 이해되거나 작품이 부분 이해 안 될지언정 맥락을 이해하게 돼. 그래야 정답 풀 때 쫄지 않게 돼. 5번까지 가지 말란 얘기야. 모든 선지를. 알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의도 표지죠. 의도 표지. 자, 요거는 사실 우리 재학생 친구들은 알아들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따옴표라든지 괄호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진학이라든지 문학에도 녹아 있죠. 그런 부분은 속도를 빨리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야 돼. 자, 그래서 지문 읽을 때 쌤 똑같지. 지문 읽을 때 너무 흥분하지 않고 약간은 집중된 느낌으로 읽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읽고 나서 문제가 만약에 풀러갔어. 이제 문제 풀러갔는데 어떤 느낌 들어? 헷갈리는 느낌 들 수 있지.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 안 헷갈리는 거는 그냥 풀면 되잖아. 근데 헷갈릴 때가 문제잖아. 딱 2개 남았을 때, 최대 3개 남았을 때.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떤 작업할 거야? 라고 말씀드렸지? 첫 번째, 바로 뭐 해야 돼? 그때는 약간 몰입도를 높여야 돼. 그래서 손가락을 1대1 대응을 하되 뭐해? 핵심에 딱 갖다 대고 집중하는 느낌. 요런 느낌을 꼭 가져가야 돼. 왜? 몰입도를 안 높이면 이미 틀릴 가능성이 50%입니다. 50%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똑같은 바운스로 가시면 안 돼. 그러니까 몰입도를 확 높여서 무슨 말이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문학도 결론적으로는 이해다. 알겠지? 그 다음 2번째. 근데 이때 이해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결국 네가 헷갈리는 선지는 아마 이런 형태일 거야. 중간에 쉼표가 있거나 중간에 끊어주게 돼 있을 거야. 근데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읽지? 연결해서 읽는다고요. 아니면 끊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끊기만 하면 어떻게 돼? 더 무서워. 왜? 선지가 5개가 아니라 10개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가되 1번. 이 앞을 전제 조건처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받아서 2번. 결국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묻는 거야. 이렇다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데 이렇다면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해를 안 하니까 문제인 거거든. 그래서 앞을 좀 받아주고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는 이건 어떨까? 이런 식의 이해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자. 2달 동안 똑같은 훈련을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가볍게 첫 번째 18에서 21번 지문 현대소설이고요. 이 현대소설에서 21번 문항 잠깐 볼까? 21번 문항에서 1번 선지 보자. 나머지는 됐고 1번 선지에서 헷갈리는 느낌 들었을 수 있어. 헷갈리는 느낌 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이렇게 끊어달라라고 얘기했었지. 그리고 끊어주면서 거기 가서 집중하면 돼. 맞지? 그래서 가볼까? 그가 자신의 삶을 일의 진행에 따라 소모된다라고 인식하면서 보인 발작적인 충동은 끊어. 그리고 앞을 받아주고 거기 가서 화살표 해봐. 폐쇄적 굴레에 순응하려고 한다. 그럼 지금 여기를 앞을 받아주고 뒤로 가니까 이 부분 가서 뭐 확인하겠다. 순응하고 있나? 라는 느낌 들지 않아?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까? 가보니까 중략 보이시죠? 중략 위에 한, 둘, 셋. 직역, 뒤에 쉼표, 그 뒤에. 그 무의미성의 발작적인 충동. 천천히 읽었겠지, 시꺼머니까. 충동을 일으키게 했지? 안 하면서 뭐 표시, 대비 표시해버려. 그러면 실제로 표시를 안 하더라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읽지. 그러니까 뒤, 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잘 참아내었다. 참아내었다는 뒷부분이고요. 대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능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렇게 가시고 18번 문항. 자, 요 문항 별표 딱 들어. 문제가 조금 다소 엉성한 부분 없지는 않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뭘 다루고 싶으냐면 지금 학교 선생님들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지. 현장에서 학교생들이 되게 중시하는 서술상 특징이 뭐냐라는 거야. 그래서 요 아이 우리 산문 개념어 지금 운문 개념어는 특강으로 했었죠. 산문 개념어는 여러분들이 내신 휴강 때 만나게 될 거야. 그 동안 쌤이 제일 강조할 얘기가 바로 얘야. 그래서 요거는 별표 쳐놓고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본다. 자, 서술 방식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 학계에서도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도 관심이 가장 많은 분야가 이거라고 생각해. 바로 뭐냐면 그냥 서술의 시점이 아니야. 시점을 묻는 건 조금 옛날 거고요. 이제는 뭘 가르는 게 목표냐면 시각이요. 시각. 예를 들면 서술자의 시각에서 서술하는가. 아니면 인물의 시각에서 지금 초점화해서 서술하는가. 이런 단어가 나올 거야.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그 전에 그럼 이 문제 나올 때마다 나는 이거 당황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위에다 써봐. 그거 나중에 배울 거니까 쫄지 말라 이 얘기야. 표현상 특징이라고 써봐. 그 다음에 하나 더 서술상 특징이라고 써. 그럼 표현과 서술 나오면 아이들이 겁먹는 이유는 뭘까?
왜 네가 이걸 쫄았을까? 이거 정답률 볼만 하거든. 정답률이 60% 정도 나왔어. 문학에서 60%면 독서로 치면 한 40%라고 예상해야 돼. 많은 학생들이 좀 힘들었다. 이유는 뭐 때문일까? 표현상 특징을 내가 많은 거에서 일부를 안다고 생각해. 서술상 특징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배울 게 개념들이 막 이렇게 널려 있는데 나는 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이런 거지. 자, 개념 특강을 듣든 개념어 학습을 본인이 하든 해보면 애매모호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례별로 적용을 해버리면 매번 실패의 경험만 쌓아. 그러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 자기는 늘 이 문제를 못 푸는 취약한 학생이야. 너뿐만 아니라 모든 애들이 와서 저 표현상 특징 어려워요. 서술 어려워요. 라고 모든 학생이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역설적으로 옆에 이렇게 써봐. 이 단어 중요. 이 문제 그래서 평가원이 너가 비유법에서 예를 들어 아이러니라는 책이 있거든. 그 책 한 권 정도는 읽어야 대학 오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평가원은 있는 말을 있는 대로 반응하는 학생을 원해. 그래서 옆에 써. 이 문제의 가장 큰 맥락, 가장 큰 메커니즘은 있는 말을 있는 대로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표현상 특징, 물론 비유법이 뭐예요 정도는 알아야 돼. 그 정도는 모르면 안 돼.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 공부 좀 어느 정도 했고 직유와 은유 정도는 구분하는데 근데 이런 문제 두렵다 그러면 마음의 문제에 가깝거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있는 말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자. 그거 한번 연습시켜 볼게. 자, 첫 번째 1번 선지 기억. 인물이 마주하는 대상을 주체로 서술함으로써 끊어.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한다. 지금 머릿속에 입력했지 헷갈렸으니까 머리에 집중. 인물이 마주하는 대상을 주체로 서술할 거야. 그래서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할 거야. 가보자. 기억. 그러니까 벽은 밀어냈다. 주체네. 그리고 벽은 이러저러저러 해서 밀어냈다니까 뭐 속성 나쁘지 않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거니까. 이것도 쓸 거지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선지. 디귿 초점화된 인물의 관점에서 끊어 다른 인물이 보일 반응을 예측해서 제출한다. 다시 머릿속에 입력. 지금 초점화된 인물의 관점이 있을 거야. 그래서 다른 인물이 보일 반응을 예측할 거야. 가볼까? 디귿.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저 대머리 주인이 일당 1,000원을 아까워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각인 거지. 한 사람의 생각인데 대머리 주인이 어떨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네. 그래서 틱은 나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5번도 먼저 갈게. 인물에 대한 서술 속에 해당 인물의 목소리가 포함되면서 끊어봐. 인물과 서술자의 목소리가 모두 드러난다. 자, 다시 한번 볼게. 인물에 대한 서술 속에.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서술이야. 근데 그 속에 인물의 목소리가 포함됐어. 그래서 인물과 서술자의 목소리가 모두 드러났어. 미음 가볼까? 그래, 나는 나 밑줄. 저 계단 올라왔었지 하고 그는 생각에 잠겼다. 그러니까 이렇지라고 그는 생각에 잠겼으니까 인물에 대한 서술은 맞아. 근데 그 속에 해당 인물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인물과 서술자의 목소리가 모두 느껴졌잖아. 그럼 된 거야. 새롭게 이걸 가지고 제한적 전지적 시점이냐 이것에 대해서 초점화된 서술자가 누구냐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근데 답은 4번이지. 왜 리을? 서술자가 인물의 현재 심리 상태와 앞으로 인물이 처하게 될 상황을 추측해서 서술한다. 한 번 더. 서술자가 인물의 현재 상태 그리고 앞으로 인물이 처할 상황을 추측한다. 리을 가볼까? 가보니까 자신은 그는이 아니라 나는 자신은 언제나 외로웠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얘는 서술자가 이렇게 서술하지 않았고요. 지금 누구?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물론 어려운 개념 맞다. 나중에 여러 번 공부할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지금의 태도는 있는 말을 일단 있는 대로 반응해서 답을 추출해내는 것이다. 오케이. 뒷장 넘겨봐. 넘겼어. 요 지문은 가장 마지막에 다룰게요. 뒷장 또 넘겨봐. 10쪽. 10쪽 넘어가서 27에 30. 고전소설 위에다 써보자. 얘들아 고전소설은 쌤이 계속 강조하는데 한동안 계속 어려워왔었고 그 다음 아마도 계속 조금은 어려운 느낌을 가져가려고 유지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부탁하는 거. 그럼 큰일 났다. 그치? 그게 아니고 큰일이 안 났고 고전소설이라는 걸 그러면 조금 까다롭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 학생들이. 그 다음 평가원이 고전소설을 어렵게 낼 때는 어떤 걸 가지고 기출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혹시 이런 거니? 막 부어 발음하고 순경은 비읍
그지? 반침 스스 이런 발음할 수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 싶지 않고 고사 인용 완전 그 구삭탱이 처박혀 있는 거 던져주고 이거 이해하냐 묻고 싶지 않아. 그래서 원하는 거 고전소설은요 대단히 어렵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왜? 뭐만 한다면 조건 지문에 집중해서 읽는다. 이게 평가원의 의도 끝이야. 지문 집중해서 읽어야 돼. 무슨 얘기냐? 저 집중해서 읽는데요? 집중해서 읽는데 속도를 너무 붙이지 않았는가? 선생님 뭐 고전소설은 3분, 2분 안에 읽어야 된대요. 안 돼.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나 할 수 있다. 나 고전 진짜 좋아해. 그래서 막 2분 읽었는데 막 영웅이 살아 숨쉬어. 이 친구는 빨리 읽으세요. 근데 대다수는 고전을 지금 까다롭게 느끼기 때문에 그 친구는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6월까지는 무슨 연습한다. 평가 놓고 고전소설 시작 스탑워치 맞추세요. 스탑워치를 무조건 맞춰놓되 지문에 난 집중한다. 지문을 남들보다 몇 분 더 읽는다는 기분. 남들보다 1분 더. 글자가 안 써지네. 1분 더 쓴다는 마음으로 접근해. 그래야 안 쫀단 말이야. 그래야 부분을 날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틀릴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일단 보기 먼저 읽어야 되겠지. 그래서 30번에 보기 보니까 요거 한 30초 정도 스탑워치 딱 맞춰놓고요. 아니 저 스탑 버튼 눌러놓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번 읽을 부분 한번 읽어보고 처리할 부분 처리 한번 해봅시다. 자, 했다 치고 저는 들어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줄부터 갈게. 소대성전은 이렇게 살려 읽어야 돼. 우리 수업 때 했던 거다, 그지? 소대성전은 뛰어난 글재주와 어진 성볼진이 선비형 아닌 대비 표시해버려야 되겠지. 그래서 우월한 신체, 호방한 기상, 호걸적 인물. 그렇다. 그 다음 주인공을 중심으로 펼쳐진 혼인담에서 자, 그 전주에 우리 배웠던 내용이야. 혼인담. 여기서 등장인물들은 가부장적 질서나 이거 호로로록 읽어야 돼. 끊어줘야 돼. 끊어줘야지. 첫 번째 가부장적 질서. 두 번째 부자의 천륜을 내세우거나 끊어. 선비형 인물에 대한 선호 등 보편적 가치를 따라 그치만 너무 얽매이지 않기도 해 라고 나와 있어. 가보도록 하자. 그래서 보니까 얘들아 그 다음 뭐 읽어야 돼? 제목 읽어야 되겠지? 이 순서는 늘 지키려고 노력해라. 그래서 소대성전이야. 아무튼 얘가 영웅일 거고. 그 다음 자 무슨 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초반부. 절대 속도 너무 빨리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초반부를 속도를 빼면 속도를 줄이면서 한 줄씩 내면 표출, 의도 표지 이런 거 살려 읽는다. 그래서 올라가 볼게요. 쌤이랑 같이 처리 한번 해보자. 1문단 됐고 두 번째 줄 아니야 한 7번째 줄 8번째 줄 왕부인이 마지못해 밑줄 쳐. 그래서 왕부인이 마지못해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와서 내가 이미 결정했어. 자 이렇게 진행해. 그러니까 엄마가 마지못해지. 보기를 제대로 읽었다면. 그리고 보기에 맞춰서 지문을 읽는다는 생각을 자꾸 해줘야 돼. 결국 이거 심심해서 쓴 거 아니거든. 보기가 지문이요. 지문이 보기인 것이다. 그러니까 보기 순서를 보니까 가부장 먼저 나오지.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나오지? 나 까먹었어.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선비형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초반부 의식적으로 집중하면서 들어가면 왕분이 어쩔 수 없이 따르지. 이게 무슨 내용으로 살짝 읽히면 좋아. 가부장적인 내용으로 살짝 읽혔다면 정말 칭찬하고 싶어. 잘했어. 그 다음 거기에서 그 다음 문단 내려와서 얼굴이 웅장하고 시꺼멓게 돼 있지. 그 다음 풍채, 태도. 근데 선비는 아니야. 이거 뭐야? 호걸형이지. 맞죠? 그 다음 두 줄 아래 내려와서 아름다운 제주에 뛰어난 선비를 짝을 맺게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무슨 형을 선호하지? 선비형을 선호한다. 이런 내용. 그래서 그 밑에 줄 두 줄 내려가니까 탄식. 그래서 어머니는 좀 지금 탐탁지 않아 했어. 그치? 그 다음 그 아래 또한 채봉 살려. 채봉도 지금 어떻단 말이야.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안 받들고 싶어 라고 얘기했던 부분. 맞지? 그래서 거기서 채봉 네 줄 아래 받들지 못하겠다. 이런 거. 그 다음 줄 그 승상 꾸짖었다. 그러면 승상이 지금 하는 말은 다 꾸짖음. 그러니까 그 밑에 보니까 아버지와 자식 천륜지간. 그치? 천륜에 대한 얘기. 보기를 살려 읽고 초반부 진입하면서 속도 줄여. 그래서 살려 읽는 느낌. 그리고 한참 내려갈 거야. 왼쪽 하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소생 체크해. 얘 소대성이겠지? 얘가 미소 지으며 괜찮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나가지고는 채봉이를 보지. 채봉이를 봤는데 어떻다. 내면 표출 체크가 돼 있으면 좋겠다. 놀랍다 정도. 그러니까 쌩얼이야. 쌩얼인데도 와우 이건 거야. 너와는 반대.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채봉 체크해봐. 그리고 오른쪽 상단. 채봉 보니까 역시나 보더니 한둘 세 번째 줄 놀랐지. 놀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자마자 어머 상남자 뭐 이런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마지막 줄에 아닌 게 아니라 괄호쳐. 아닌 게 아니라 인중호걸이라 생각하며
부친의 명감에, 명감은 시꺼멓게 돼 있지. 심지어 탄복, 내면 표출이야. 그래서 결국 뭐라고 생각한 거야? 얼굴 보고 나서 인중호걸이야 생각하고 우리 아빠 짱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요 부분 가지고 30번에 5번 가볼게. 답이 4번인 건 알아야 돼. 자, 집중해서 읽기만 해도 4번. 엄마는 처음부터 싫어했고 끝까지 싫어합니다. 맞죠? 근데 5번 보니까 애들이 이것도 틀린 거 아니야? 아니, 5번 어떻게 이해해야 돼? 요렇게럼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써놓으세요. 요렇게럼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가볼까? 채봉이 승상의 망령됨을 탓하다가 직접 소생을 본 후에야 탄복하게 됐지? 끊어. 하고 받아줘. 이랬잖아. 본 후에야 탄복하게 됐지. 그리고 그 부분 헷갈리더라도 손가락 갖다 대면 가부장의 판단에 동의하게 된 것이 동의하게 됐잖아. 맞잖아. 근데 주체적 판단의 결과야. 뭐라고 판단하디? 인중호걸이라. 우리 아빠 멋지군.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뭐 이런 문제 크게 어려움 없을 것이다. 마지막 29번. 아이들이 많이 틀렸어요. 29번. 그래서 29번에서는 정답률이 한 30%대 나왔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 위에 땄어. 그래서 고전소설은 지문 집중해야 돼. 정말 문제가 아주 다양합니다. 보기도 있고요. 뭐 기니도 있고 A, B 기능, 말하기 방식. 근데 이 모든 문제를 크게 본다면 짜잘짜잘하게 반응하는 게 지금의 공부는 아닌 것 같아. 결국은 고전은 지문 집중해서 읽는 연습을 습관화들여야 돼. 그러면 진짜 어려운 문제도 그 다음에 되게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도 사실상 같은 지점, 지문 집중을 향해 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지? 1번에 어디가 틀렸어? 과거에 했던 자신의 결심을 끊임없이 되새겨 왔음을 밝혔다. 틀린 말이야. 왜? 자신이 결심을 끊임없이 되새겨 온 게 아니라 고사에 어떤 언니가 있지? 그 언니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